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 98분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 사지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층 서편 점포에서 시작돼 2층과 3층을 태운 뒤 검은 연기가 하늘로 마구 솟아오릅니다. 출입구는 시뻘건 나라의 그 시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 탐사를 재개하지 않습니까? 이번 탐사의 주안점은 어디에 두고 탐사를 하시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간만에 한번 영상 촬영을 하는데요. 요 근자에 대통령 하야 문제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종북들의 활동이 왕성해졌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요 근자에 조총연계라든가 기타 중국 쪽, 기타 유튜브 상에서 북한의 도발을 염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 역시도 지하에 있는 땅굴이 인천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혹시나 출구를 가까이 파고 있지는 않을까, 전철 쪽이나 이런 곳에 가까이 낮은 출구를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오늘 정밀 탐사를 한번 계양 지역을 한번 정밀 탐사를 한번 해보려고 시간을 아침부터 냈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계양 지역을 전반적으로 탐사를 해서 변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전국적인 어떤 그 잣대 척도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인천 쪽이 아무래도 서울 쪽보다는 38선에서 북쪽에서 가까운 거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30km대 정도 전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잣대로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점령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천 경기 이쪽 북쪽에서부터 먼저 들어올 것이고, 다우징 탐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평소에 없던 병력 반응이 많이 나온다든지, 요 근자에 계속해서 지하 34m, 35m 경에 녹음기를 집어넣고 녹취를 계속 해온 바에 의하면 계속해서 작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병력이 많이 넘어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과거 작년 초, 재작년 후반에 있었던 그런 병력의 이동 규모는 요 근자에 느껴지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 탐사를 통해서 땅굴이 깊이 심도가 좀 낮아지는 현상, 오늘도 아침부터 나와서 일부 탐사를 좀 해보니까 낮게 잡히는 출구들이 좀 몇 개를 좀 찾았어요. 요 한 6개월 전쯤에도 낮은 출구가 좀 잡히는 모습을 좀 탐사를 했었는데, 오늘 계양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양 인근에 야산이라든가 들판이라든가 우리가 찾았던, 그리고 찾지 못했던 그런 산을 좀 돌아다니면서 좀 탐사를 좀 해서 낮은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을 좀 한번 짚어보려고 좀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SNS상에서 올라오는 그 글들을 보면은 일본에서는 북한의 동향, 즉 땅굴을 통한 점령 시도가 계획이 12월 15일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그다음에 근자에 또 북한이 난수 방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난수 방송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지령들이 있을 걸로 보고, 또 그 가운데 땅굴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뭐 저 개인적으로야 몇 년 전부터 계속 전쟁이 발발한다 해왔고, 그리고 국민들은 70년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공 방첩 멸공하면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북한의 두려움, 무서움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있었는데, 요 근자에는 너무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생각조차도 뭐 죽으면 죽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마저도 드는 그런 현상 속에 요 근자에 뭐 난수 방송이 뭐 여러 차례 15, 16 막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는 12월 15일 날 조총련계 쪽에서 15일 날 D-Day로 전쟁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역대로 보게 되면은 D-Day를 잡아놓고 미리 잡아서 하는 것이 이렇게 일반인 저의 귀에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볼 때는 그렇게 그것을 신빙성을 두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비밀리에 할 첩보의 얘기를 이거를 일반인들까지 알 수 있는 정도로 했다는 것은 거의 뭐 지구가 멸망한다, 종말이 왔다 하고 D-Day 잡아놓고 해서 전부 우스운 꼴 당하는 전쟁이 잡힌다 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우스운 꼴이 되는 이런 결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땅굴의 동향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것을 어림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 역시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탐사하는 부분은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혹시나 땅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베트남 꼴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땅굴을 통해서 염탐을 해낼 수 있는 다만 며칠 전에라도 하루 전에라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막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출구를 찾으려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북한이 그 땅굴을 남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땅굴의 심도 깊이가 보통 출구라 그러면 몇 미터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지금까지의 출구는 뭐 십수년 전에서부터 과거에 파주, 연천, 김포 인근에서 작전했던 전례를 보게 되면 깊이가 보통은 뭐 40mm, 70mm, 뭐 140m, 뭐 200m 가까이 되는 전방 지역의 깊이였다고 본다 그러면 요 최근에 한 3년 전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보통 30m대, 40m대에서부터 낮게는 20m 안쪽까지도 들어와 있는 것. 그래서 과거에 20, 30년을 본다 그러면은 점점 지상으로 시간차를 두고 올라와서 지금 저희들이 출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한 6m, 8m 정도까지는 여러 개가 있거든요. 요 근자에 오늘 아침에 찾은 거와 한 6개월 전쯤에 그리고 요 한 2달 전쯤에 찾은 출구들을 보게 되면 대략 한 8m에서 한 10m 정도까지도 다우징 탐사로는 나옵니다. 그들 우리가 직접 시추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출구가 10m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섣부른 감이 있지만 그러나 다우징상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던 것 그리고 보통 다우징으로 보게 되면 금방 파나간 자리에서는 심도가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6개월,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심도가 점점 깊어지는 이런 다우징에 조금 안 맞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몇 개월 전에 찾아놓은 것을 며칠 전에 가서 다시 한번 탐사를 해봤는데 깊이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말 그대로 야산 급경사지 밑에 오늘 아침에 찾은 것도 급경사지 고등학교 옆쪽에 중고등학교 옆쪽에 갖다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전철 입구에 한 2m 앞에 붙여놓은 것처럼 역시나 고등학교 중학교 옆에 급경사지 옆에다가 2, 3m 앞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것을 봤어요. 역시 깊이는 10m 안쪽 정도로 잡힙니다. 그렇게 보면은 출구가 요 근자에 출구는 보통으로 본다 그러면 한 저희들이 이 계양역 인근에 보게 되면 16.5m에서 한 18m 정도 때로는 그거보다 조금 낮게 파악이 되는 곳도 한 곳이 있는데 이곳은 비밀상 한번 이번 겨울 정도에 D-Day를 잡아서 작전을 한번 시도해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명해보자. 북한이 보통 땅굴을 이제 남한의 목적지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안반충을 뚫고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표면에서 보통 남한 내의 그 안반층이 지표면에서 보통 몇 미터 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통 계양 지역을 예로 들면 제가 계양 지역을 탐사를 오랜 세월 해왔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경인 운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탐사한 부분이라면 42m에서부터 75m 사이로 여러 개 라인이 경인 운하를 건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그 라인이 운하를 건너면서 약간 좀 깊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양 쪽 경인 운하를 건너서 남쪽으로 오게 되면은 보통 깊이가 한 49m에서 52m 정도로 시추 결과 통과한 것을 하나를 시추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산과 산, 야산과 야산을 잇는 교통호초로 이동한 것이 대략 한 22m에서 25m 정도로 이동한 라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32m에서부터 37m 사이로 이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야산의 격실 광장이 계양에만 대략 한 30여 곳 정도의 광장이 제가 찾은 곳이 있어요. 그 30여 곳 중에 광장, 지하의 광장이라 하면 우리가 안방, 음방, 건너방, 사른방식으로 해서 격실 기둥이, 좁은 것은 한 격실 기둥이 한 1.2m 정도의 안반 기둥, 내지는 조금 넓은 것은 2m 정도의 기둥을 두고 방을 여러 개 바둑판 모양으로 방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봅니다. 그 야산 속에서 이 계양도 보게 되면 저쪽 산 안에서부터 이쪽 계양역 쪽으로 해서 출구들이 만들어지는데 대략 한 16.5m에서부터 18m 정도 사이로 해서 이렇게 경인 운하 쪽으로 만들어진 그런 출구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의도는 안반을 통해서 우리가 지상 평지로다가 출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안반을 뚫고 올라와서 일반 땅을 넣어서 한다고 생각을 일반 국민들이 하실 텐데, 저는 그것보다는 야산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상에서 종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GPS를 추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야산의 급경사지, 이런 곳에 바로 수석동 김진철 목사님도 탐사하는 곳에 보면은 경사지에 뭐 이렇게 라인이 있어서 우물이 마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처럼 경사지에 갖다가 출구를 만들고 계양에도 보게 되면은 땡크 출구 대략 한 4.5m에서 6m 정도 크기 되는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경사지 한 18m 정도 경사지 옆에 갖다가 딱 붙여놓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사지 내지는 고층 빌딩이 지하 뭐 3층 5층 깊단 말이죠. 그곳에 갖다가 출구를 만들어서 지상으로 쉬는 날 아니면 새벽에 치고 올라오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합정 마포 인근의 현대백화점 인근에 거기에 보게 되면 얼마 한 1년여 전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노란 탱크로리가 하나가 옆으로 전복이 된 경우가 있었죠. 그때도 거기에 출구가 대략 한 1.2, 3m 정도의 출구가 있었는데, 폭이요? 폭이 1.2m 정도의 폭이 된 땅굴 출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보면은 그 고층 지하 6층 규모의 밑에 벽에다 갖다가 출구를 만들어 놓은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계양에 보게 되면은 무슨 역 할 것 없이 중간중간에 역에서 부평까지 가는 라인 중에 갔다가 전철 깊이에 따라서는 대략 한 15m 전후에서부터 깊은 곳은 대략 한 50m, 70m 정도 되는 전철의 깊이까지 해서 거기에다가 출구를 대략 한 기둥에 한 2m, 2.5m 정도에 갖다가 출구를 딱 붙여서 초기에는 한 1.2m 정도의 출구 크기가 2개 정도가 갖다가 붙였는데, 요 근자에 전부 탐사를 해보면 그것을 2개를 2.2m를 갖다 퉁쳐가지고 대략 한 5, 6m 정도, 3, 4m, 4, 5m 정도의 출구를 갖다가 전철에다가 딱 붙여놓고 있는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지에서 출구를 나올 거다, 뭐 야산 어니에서 출구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대형 병원이라든가 대형 빌딩이라든가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전철이다, 이런 깊이에 있는 그런 곳에 갖다 출구를 만들고서 나오면 출구 만드는 것은 굳이 어렵지 않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결단이겠죠. 그리고 김정은이 결단을 하게끔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야를 외치면서 데모하는 일반 국민의 뭐 100만, 200만 명 모여서 데모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앞에서 이끄는 종북 좌익들이 만약에 앞에서 좌지우지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나라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땅굴의 움직임과 그리고 전국에서 들어오는 제보의 량, 그리고 제보의 신빙성, 제보의 강도, 이런 것과 나라의 분위기 어수선함에
예를 들면 극한 예로 5.18 때 나라가 뒤집힐 뻔한 예를 놓쳤다 하는 것처럼 그때의 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즈음에 우리가 먼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국이 어지러운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네네. 종북 좌익들, 즉 북한이 관여된 그런 어떤 그 정부 전복의 그 음모가 있다는 걸 국민들이 많이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그 땅굴 문제가 왜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의문점도 예, 예. 풀려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장 큰 원인은 뭐 종북 좌익들이 뭐 어느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김영삼 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대략 10년에서 15년 정권을 지나면서 종북 좌익들이 교육계, 정치계, 사회문화 할 것 없이 뿌리를 박아서 그때 당시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10년, 15년을 지나면서 진급을 해서 최근에는 거의 고위직에 많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네 사상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할 정도로 저도 제 사상을 내심 의심해 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 자체,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금 한번 요 즈음에 한번 우리의 반공 이런 의식을 좀 고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탐사도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탐사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전반적으로 탐사를 보도록 하죠. 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1일인가요? 네. 이제 12월 달 겨울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이번 겨울이 땅굴을 시작하면서 몇 번째 맞이하는 겨울이 되는 거죠? 지금 겨울이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인가 본데. 그때 당시에 남양주에 한번 방문을 했었죠. 남양주 지금동에 예. 땅굴 발굴할 때에 지금동에 가서 그때가 2015년인가 14년인가? 14년이죠? 14년. 14년이죠? 14년 10월 달 전에 10월 달쯤 되겠네. 그때로부터는 한 2년 정도가 되네만. 많이 해. 그러면은 세 번째 겨울인가요? 그렇게 되는 모양이죠. 그 전에부터 땅굴에 좀 관심을 가졌었던 모양이죠. 갖기는 가졌지만은 도로다니며 한 거는 그때부터죠. 본격적으로. 그럼 한 만 2년 두 번째 맞이하는 그런 그 겨울이. 겨울은 세 번째 겨울이. 겨울은 세 번째 겨울이 되겠고요. 근데 그 짧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그 기간이지만은 땅굴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겠죠? 뭐 다우징 묘자리 보러 다니고 물자리 보러 다니면서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일한 사람들에 비하면은 수십 년은 한 거죠. 짧은 기간 동안 새벽 6시 반에 나가가지고 밤 12시, 1시, 2시, 3시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완전히 다우징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완전히 미쳐서 다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땅굴을 오랜 동안 한 사람 한 분들에 비해서 땅굴의 비밀을 많이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급속도. 의미가 뭐 두 가지예요. 참 멋있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측면도 왜 이런 곳에 내가 휘말려가지고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땅굴에 해본 사람들, 주위 분들한테 얘기해 보시면 다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거 비단 그런 이유가 국방부나 나라에서 땅굴이 없다 덮는 거와 김일성이가 다우징은 미신이다 했던 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북한에 협조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볼 수 있죠. 국민들이 이미 세뇌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우징이 미신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원래 네. 그 유포자가 김일성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김일성은 이 다우징으로 땅굴을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죠. 알으니까 그런 루머를 퍼뜨린 거죠. 그 다우징 그러니까 엘로드 네. 예, 이게 가장 자기네의 어떤 그 땅굴을 어떤 감추는데 치명적인 그런 그 도구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상당히 어떤 그 미신이라는 걸 퍼뜨리는데 많은 어떤 심혈을 기울였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매도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땅굴이 밝혀지면은 나라 경제가 망가진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의 얘기처럼 경제가 무너지는 거는 다시 살리면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국민이 죽는 거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인구가 곧 자산인 이 현대 시대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찾아서 막아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네요.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모자를 벗으면 좀 춥고 쓰면은 좀 답답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들판을 돌아다니고 야산을 저기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우리나라 말 그대로 3대 탄약고라고는 근무 쓰는 데 아닙니까? 저 너머가 다 탄약고입니다. 지하 골짜기가. 그 골짜기가 다 탄약고인데 지금 이 근자에 다 여기가 다 광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광장. 지하 한 30m 전후 30m대 정도로 보이는데 다 지하 광장, 격실 광장, 바둑판 모양으로 광장을 다 만들어 놔서 여기는 이 위로는 지금 요 다리를 건너가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구가 저쪽으로 출구가 1.7m 크기의 출구가 저쪽으로 탄약고 옆산 쪽으로 군부대 여기가 군부대거든요. 이 안에가 군부대 쪽으로 들어갑니다. 깊이는 대략 한 17m에서 18m 정도 깊이로 보입니다. 낮은 지역은 한 16m 정도대, 깊은 지역은 한 18, 19m 정도. 지역 편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대략 한 20여 개 이상이 쭉 가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야산에서부터 양쪽으로 출구가 나간 거죠. 하나는 경인운하 쪽으로 나가고 하나는 군부대 쪽으로 들어가고. 예전에 우리가 작전했던 지역이 그쪽 계양역 앞에하고 이 안쪽 이 하우스를 걷어내고서 여기를 작전을 했던 겁니다. 네, 한번 둘러보죠. 네. 여기서 딱 끝나죠. 아, 지금 거기에 관이 있습니까? 관. 이 관을 아, 관 따라 지금 열린 상, 이렇게 가면 관이 지나가는 쪽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네요. 가서 이렇게 가서 관을 따라 가면 네, 관을 따라 쭉, 열린 상태로 아, 봅니다. 예, 열려 있는 상태로 상태로 오죠. 요 다운님 잘 보세요. 여기서 딱 끝나요. 끝나네. 끝나는데 딱 가보니 관이 없어요. 아, 끝나네, 거기서. 관이 없는 데서 안 돌아간다. 자, 거꾸로 이렇게 가서 바람이 지금 들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지나서 가면은 요 조그만 요 공간 가면 거기서 깔짝 돌아갔는데 그 밑에 깔짝 지금 돌아갔는데 밑에 이 호수 공간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요 관이 있어서
깔짝 들어간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전기일 거고, 요거는 무시하고, 요거 가서 깔짝 돌아가죠? 예. 또 지나가서, 여기 또 깔짝. 이게 반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신기하네요. 요거 한번 찾아볼까? 요거 찍어서. 그렇게 미세한 관도 반응을 할까요? 반응하잖아요. 아. 관, 지름이 한 1.5 내지 2cm 정도 될 것 같은데. 딸깍하고 오잖아요. 아, 위에서 잡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깔딱, 깔딱. 아, 두 번 다 반응이 있네요. 이게 한 지름 한, 물로스인데. 호수관이에요. 그러니까는 땅 속에서의 동공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반응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돈단 말이죠. 네, 그렇네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깔딱하고 돌리는 거죠. 찍은 거 보면은 깔짝, 깔짝. 그죠? 제가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은 저런 걸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나요? 어떤 거요? 지금 땅속 그 동공들이 그 딸깍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겹친 거. 그러니까 여기 이 호수를 겹쳐서 한번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굵은 것끼리 한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기서 딸깍이가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건 최초에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요. 십자로다가 이렇게 지금 이게 땅 속에 땅굴이 이런 형태로 있다고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바짝해서 그 찍은 거 하나 줘보세요. 찍은 거로다가 더 예민한 거로. 그 간을 다는 얘기죠? 가는 게 더 적은 거에 더 민감하니까요. 자, 여기 돌아가 있죠? 아, 지금 열린 상태를 네. 표시해 주는 거네요. 지금 요 옆으로 가면은 닫히고. 닫히고 여기가 열린단 말이죠. 열린 상태로다가 이렇게 가면은 자, 가면은 딸깍이가 나오죠? 그죠? 아, 그게 딸깍이 나온 겁니까?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열린 상태로 가다 딸깍이 딱 나오죠. 네. 그리고 가서 계속 벌어지고. 이게 이중으로 아, 딸깍이가 나왔습니다. 예, 예. 이중으로 갈 경우에 아, 이렇게 가서 손 띄었습니다, 엄지. 네네. 자, 여기서 딸깍하고 그대로 가는 거죠. 열린 상태. 딸깍 한 데는 지금 겹쳐서 다른 땅굴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높낮이가 다르거나 네. 예를 들어서 하나는 20m대 있고 하나는 30m대 있을 경우 이렇게 밑으로다가 지하 30m대로 가고 이게 20m대다. 그러면은 지하 땅속에서 20m와 30m의 격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 라인이 가면서 다른 라인이 옆으로다가 아니 가고 그러면 이렇게 간 상태에서 이렇게 딸까 하고 다시 이 현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없는 데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로 쭉 와야 되겠네. 밑에가 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돌기 시작해서 열린 상태. 네. 예. 여기서 딸까 겹치는 데에서 딸깍하고 네. 또 다시 열린 상태로 열린 상태로 쭉 간다는 얘기죠. 또 딸까 아, 겹치는 데는 딸깍 현상이 그 딸깍이 현상을 잡아낼 수 있는 다우저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개인의 역량이고 능력이니까 네. 그걸 뭐 남을 혼내 못 하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는 흔치 않다는 얘기죠. 개발을 한 거에서 2중을 3중으로 있는 땅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갱도가 지나가고 위에 격실 광장이 있고 그 위에 출구가 있는 바로 계양역 앞에 같은 데가 그런 데거든요. 아, 그런 거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건 상당한 어떤 그 발전인데요. 여기 딸깍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저기 가면은 딸깍. 이제 밑에 것까지 저기 본다 그러면 요거 하고 여기가 지금 라인이 이렇게 겹치는 데죠? 여기가 아, 거기 지금 하고 플라스 PVC 관이 있죠?
프로하고 겹치는 데로 가면은 아, 거기서도 그런 현상을 여기서 따라가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거는 굵직하게 돌아가요. 아, 지금 지나갔죠? 천천히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재 발이 있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죠. 여기가 딸깍하고 이렇게 여기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네. 이렇게가 되겠네요. 이 정도 될까요? 이렇게. 딸깍.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동공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지상에서는 다우징에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얇은 게 있어요. 아주 얇은 거. 그거는 예전에 보셨다시피 요런 관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도 천안에 왜 천안에는 그거 영상 안 올리셔요? 천안에 그 저 본인이 8m를 팠는데도 못 찾았다고 한 거. 관 찾았던 거. 그거가 이런 관이 속에 저 호스가 조그만 게 하나가 묻혀 있고 이런 큰 굵은 관 이런 관이 묻혀 있는 건데. 아, 그때 2차로 갔을 때 찍었던 거군요. 예. (2016년 10월 11일) 오후 3시 50분에 여기 천안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최 사장님께서 요 근처에서 지하에서 뚫은 듯한 소리가 느껴지고 손을 갖다 대고 발로다가 지나가면은 여기서 톡톡톡 하고 위에서 오는 소리가 진동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신 자리거든요. 요 근처입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치웠어요. 옆으로 치우고서 정밀하게 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섬세하게 이거는 구멍 하나 찾는 겁니다. 자, 앉아서 해볼까요? 그때 구멍을 봤습니까? 구멍을 봤어요, 그때? 구멍을 보셨어요? 구명 직경이 얼마나 돼 보여요? 이 정도? 그러면은 한 5, 6cm 정도 직경 되겠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저쪽 밑으로 5, 6cm 정도 되는 직경이었네요. 5, 6cm 구멍이라고? 네. 5, 6cm면 좀 클 거예요. 그럼 커도 7cm 정도뿐이 안 되겠네. 그 구멍의 위치를 지금 다우징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자, 기운이 오네요. 벌어지죠? 조금씩 전진합니다. 돌죠? 확 벌어졌네요. 지나갔네요. 자, 요거를 빨리 해보면, 자, 이제 감이 잡혔기 때문에, 그 발이 있는데. 여기 정도의 지금 현재 구멍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편에서. 자, 이렇게 가면, 열렸다가, 바로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지요. 여기 와서 열렸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구멍이 딸깍하고 끝나버리죠. 약 7cm 전후의 구멍에서 지금 딸깍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반응을 하고 있는 다우징입니다. 가도 딸깍하고 끝나버립니다. 들리기는 여기서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멍은 여기 언저리에 지금 있는 거. 근데 구멍이 여기가 발견한 자리신데 처음에 발견한 여기서, 자리가 여기서 발견했는데 네, 다시 발견한 자리 메꿨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새로 뚫어서 네. 여기까지 지금 나왔다라고 볼 수 메꾸고 있는 거예요. 났는데 5일 있다가 또 뚫는 소리가 또 나더라고요. 네. 그래 맨발로 다 밖에 나가서 요 밑에를 가가지고 누구 오셨나요? 보니까 요 밑에서 또 퍽퍽퍽퍽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방향이 또 뚫었다는 이렇게 얘기죠. 뚫어온다는 얘기예요. 구멍이 열린 거는 여기입니다. 깊이를 한번 볼게요. 자, 깊이 시작. 몇십 cm 밖에 안 되죠. 이렇게 보면
한 번에 삥그러 돌고 말잖아요. 깊이가 요 정도 전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뚫린 데가. 전에 요 정도 밑에서 이렇게 뚫렸거든요. 저쪽으로. 이쪽에서 있다가 막아놓고 나니까 새로 뚫어서 네. 여기까지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의 깊이가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갖다 대면은 한 번에 그냥 빙그러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갖다 대면 여기 조금 돌죠. 여기 약하잖아요. 여기 대면은 싱 돌아버리고. 그럼 구멍은 여기에 나 있고 지금 구멍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계산에 이렇게 각으로 다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지금 여기 부위에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위치, 저쪽의 이따가 위치가 어떻게 제가 되는지. 밖에 가서 요걸 두드릴 테니까 요 안에서요. 요 라인 여기를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재보면 될 거예요. 한발하고 줄이 있으면 좋네, 줄이. 두 발이 좀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드리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두드리면 제가 소리를 보면 알으니까. 자, 여기에 라인이 둘, 여섯, 7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굵은 게 4개, 가닌 게 3개가 있어요. 이 다우징이 반응이 어떻게 각자 묻혀있기 때문에 막 예상대로라면 다우징이 막 움직일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관들이 촘촘하게 있으니까 흔들흔들 하면서 가네요. 자, 여기는 또 관이 굵은 관이 있고요. 자, 여기 가니까 끝나고요. 그죠?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요 라인을 따라가면은 딸깍이 현상이 막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네요. 자, 여기 가면은 또 요 관이 지나가는데 관이 지나가는 데고요. 관이 없는 데서는 이렇게 해서 딸랑딸랑 막 움직이네요. 자, 이쪽에서 밑에 지하에 30cm 관이 지나가는 데서는 딸깍이 현상이 제대로 나오겠네요. 여기는 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움직이죠? 가도. 자, 여기 있는데 요거 관 한번 볼게요. 거기도 딸깍이 나오네요. 공중에 떠 있는 관인데도. 공중에 떠 있는데도 딸깍이가 나오네요. 네. 기가 막히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어떨까요, 이거? 이 쇠파이프 관, 소관에 자뜨건 거. 네.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여기도 많고 한데, 한번 여기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 가서. 좀 한번 앉아서 한번 해보시면 같이 한눈에 화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움직이면. 워낙 뭐 붙어 있을 정도니까 네. 파이프들이 붙어 있는 정도니까 붙어 있어서 그냥 벌어져 있는 그런 어떤 그 크게 움직이질 않네요. 딸깍이들이 네. 이렇게 나타나진 않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아예 벌어져서 있네요, 그냥. 그렇죠. 아무래도 떨어져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없는 데서는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는 땅속 깊이에 있는 그런 동공이라도 네. 그렇게 다우징으로 이제 포착이 된다는 얘기죠, 반응이. 그렇죠. 예. 더군다나 땅굴 라인은 일직선으로 길게 가고 폭이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잘 잡히죠. 이런 원리를 수맥하고는 또 다르고요. 이런 원리를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우징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 갸우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은 한없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모르는 얘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보시겠지만 어느 정도 뭐 긴 거 같고 아닌 거 같고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